1923년 1월 김원봉은 단재 신채호와 의논해 조선혁명선언, 이른바 의열단 선언을 발표한다. 폭력투쟁으로 독립과 사회변혁을 이룰 것을 천명한 이 선언문은 애국 청년들을 항일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휴수하여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살치 못하는理想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전국에서 의열단의 거사가 계속되자 일제의 경계심과 두려움도 증폭됐다. 1920년대 작성된 총독부의 조사서는 의열단장인 김원봉에 대해 치밀한 성격과 신출규모라는 특기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열단과 단장 김원봉은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의열단의 활약은 대외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21년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김익상은 이듬해인 1922년 3월 오성윤 등과 함께 상하이의 황포탄으로 향한다. 이들의 임무는 배편으로 황포탄에 들어올 예정인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암살이었다. 다나카가 배에서 내리는 순간 세 발의 총성이 부두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총알은 다나카를 비껴갔다. 도주하던 김익상과 오성윤은 곧 체포됐지만 이 사건은 의열단의 이름과 식민지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他们两位正在田中大将下川的时候开枪，但是没有打中，失败了。但是这一事件呢，对一类团来说呢是很重要的事件。从那以后呢，一类团已经影响全世界，这个事件也震动了全世界，因为 의열단의 활동이 왕성했던 1920년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은 상하이 임시정부였다. 그러나 3.1운동 직후 더욱 극심해진 일제의 탄압으로 임시정부는 온건 노선을 걷고 있었다. 일제의 주목을 받게 된 의열단의 암살 파괴 활동과 임시정부는 무관하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의열단과 임시정부 독립운동 노선은 큰 차이를 보였다. (1920년) 초에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은 독립전쟁을 수행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인데, 그 독립전쟁을 수행할 때까지는 대소 대미 외교를 일면으로는 미국 또는 소련에 대한 외교, 또 다른 일면으로는 독립군 육성과 같은 그런 준비 작업에 치중을 하기로 했죠. 그때 그 즈음에 의열단으로서는 즉각 독립, 즉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폭력투쟁, 강렬한 폭력투쟁을 준비하고 또 수행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이나 희생도 컸다. 거사에 참여한 의열단원 중 상당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은 의열단과 김원봉의 투쟁 노선에 변화를 가져온다. 의열투쟁 가지고 독립이 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열투쟁을 통해 가지고 첫째는 우리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1운동 같이 전 민족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본과 투쟁했을 때에 일본이 물러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열투쟁을 통해서 아주 장렬한 투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각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과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독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기대했다고 생각됩니다. (1925년) 가을, 김원봉은 의열단을 이끌고 광저우로 이동한다. 손문이 주도하는 국민혁명의 거점이자 동북아 정치의 중심지였던 광저우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되고 있었다. 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광저우에서 김원봉이 선택한 곳은 황푸 군관학교였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결합인 제1차 국공합작의 성과물인 황푸 군관학교는 국민혁명을 뒷받침할 정치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일종의 사관학교였다. 개인적인 암살 파괴 투쟁에 그쳤던 의열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적인 투쟁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김원봉은 생각했다. (1926년 1월) 김원봉은 20여 명의 의열단원과 함께 황푸 군관학교 4기로 입학한다. 당시 황푸 군관학교에는 중국인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혁명운동가들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김원봉은 최림이라는 가명으로 보병과에 배치된다. 의열단 단장 대신 일개 사관생도를 자처한 데는 보다 효과적인 항일운동의 방법을 찾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고 중국 측도 이를 환영했다. 所以他身上的同意啊，韩国的学生、朝鲜的学生呢，来这个黄埔军校里面学习。那学习嘛，当然很目的的很明确的，就是一个发扬这个一方面吧，就是说将来有机会，他在中国的时候嘛，他是支持中国革命，然后嘛，是中国支持他回到朝鲜去，反对日本帝国主义的侵略，实现了民主的独立。 황푸 군관학교에서 얻은 것은 단순히 군사 지식만이 아니었다. 삼민주의를 주창한 설립자 손종산의 영향으로 중국의 혁명 사상을 학습했고 좌파 계열의 교관과 학생들을 통해 공산주의 혁명 이론 등 진보적인 사상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열단원들은 강인한 독립운동 지도자로 단련되어 갔다. 종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했던 외교와 자강운동론적인 그런 운동 방향, 그리고 의열단이 주도해왔던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의열투쟁, 이러한 투쟁으로서는 전민족적인 항일투쟁을 견인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독립운동을 거족적인 반일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또는 혁명적인 어떤 식견을 갖춘 그런 근대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서 황포군관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인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적인 과제이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죠. 다양한 인맥을 형성해 향후 독립운동의 지원군을 얻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김원봉은 당시 교장이었던 군부의 장제스, 그리고 정치부 교관이었던 공산당의 저원라이 등 중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과